자, 이번에는 1월 달에 있었던 대한민국 인구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좀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 뉴스들. 자, 일단 저출산 후 폭풍. 학생도 학교도 교사도 사라진다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2024년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60년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는데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도 2023학년도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1.3% 축소시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전국 교대, 교육 관련 학과 수시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펼쳐지네요.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도 2022년 기준 소규모 학교가 119곳으로 2014년보다 84곳이 증가됐다고 해요. 또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21개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계속해서 앞으로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 그게 근데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정리해보자면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가 사상 처음 5만 명대로 추락을 했다. 2014년만 하더라도 8만 명대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30%가 감소가 된 거고 학급당 학생 수가 2022년에는 21.4명에서 2028년에는 20.2명으로 축소가 될 것이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료이고요. 자, 학령 인구 감소 여파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구도심에서 더욱더 컸다고 해요. 취약 예정자가 중구에서 513명으로 가장 적었고 송파구가 50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자, KBS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5곳 중에 한 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라고 해요. 자, 이거를 지역별로 보자면 전남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 전북, 충남 이런 순이고요. 반면에 인천, 부산,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서울, 세조는 그것보다는 적기는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초등학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보시게 되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제가 바 그래프로 정리해 둔 건데 2024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5만 7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더라도 35만 명인 거고요. 그게 이제 30만 명대도 이제 2020년에 깨져요. 20만 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폐업하고 이런 일만 남은 거예요. 통계청 예측으로도 2000년만 하더라도 학령 인구가 1100만 명이 넘었는데 2072년에는 278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인 곳은 어디냐면 바로 화장장인 거예요. 중앙일보의 기사이고요. 요약해보자면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에 비해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례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서 아예 4일 이상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일 이상 대기했다고 화장한 비율이 무려 36.2%라고 합니다. 야, 굉장히 높은 수치죠. 원정 화장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생겨나는데 그런 비용이 최대 8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자체 주민에게는 화장 비용을 비싸게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지자체는 3일장 수요를 맞추려고 임시 화장로를 가동하거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족 상황에 맞게 3일 이내 장으로 치르는 장례 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자, 앞으로 사망자가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망자도 늘어나니까 앞으로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우리 사회의 미션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생활인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인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 사람들 와서 살라고 해도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자주 하고 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늘리자는 개념이 생활인구 개념이에요. 자, 통계청에서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 보세요.
시범 지역 모두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수가 많으며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았다. 사는 사람보다 생활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7개의 시범 지역 중에서 제일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관광 유형인 충남 보령이었다고 하고요. 관광 쪽의 체류 인구가 아무래도 높은 편이에요. 제일 적은 지역은 거창이었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체류 인구가 오히려 8.6배로 제일 많고, 보령시도 4.3배, 철원군도 4.1배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높았던 지역, 30세 미만에서 제일 높았던 지역이 강원 철원군이네요.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광 인구 때문에 많은 충남 보령시에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올해부터 생활인구 통계를 89개 전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해서 산출할 것이다.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것이고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 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지역마다 있긴 한데 수도권은 없죠. 근데 이쪽 D라인, 중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 D라인이 제일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이긴 해요. 자,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망자,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생활인구 정책이 미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